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라오스어는 제가 군 대체복무로 코이카로 라오스에서 근무를 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라오스 말 잘합니다. 영어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신부전 환자에서의 진단이고요. 최근 발표된 진료 지침과 함께 실제 환자에서 어떻게 진단이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대한신부전학회에서 신부전 진료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파트 1 신부전의 정의와 진단, 이 중에서 챕터 1에서 7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직접 읽어보시면서 리마인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전의 정의입니다. 심장의 기능적 혹은 구조적 이상으로 심실의 혈액 박출 및 충만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러 가지 증상과 징후가 동반될 수 있는 임상 징후군이다. 다소 모호한 표현들의 복합적인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 혈력학적인 상태를 이해하신다면 받아들이시는데 그리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심실의 컨트랙틸리티가 저하돼서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할 경우에 혈압이 떨어지거나 유린 아웃풋이 줄어들거나 다양한 사인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LV 필링 프레셔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서 LA 프레셔가 상승할 경우에 풀모리 비너스 콘제션이 생겨서 호흡곤란 호소할 수 있겠습니다. 라이트 사이드에서는 콘제션이 심할 경우에 주글러벤 인골주먼트가 발생하거나 피팅 에데마가 동반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증상과 징후를 나타낼 수 있는 질환군입니다. 현재 신부전이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젝션 프랙션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요. 이젝션 프랙션 40% 이하를 박출률 감소 신부전, HFrEF라고 부르고 있고, 좌심실 박출률 41에서 49%, 이 사이 구간을 박출률 경도 감소 신부전, HFMRF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좌심실 박출률 50% 이상은 박출률 보존 신부전, HFpEF라고 부르는 점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런 신부전을 진단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할 검사는 사실 나트리얼 펩타이드, 즉 BNP와 엔티프로BNP 레벨을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트리얼 펩타이드는 좌심실 부하에 의해서 분비가 항진되고 좌심실 이완기말 압력을 잘 반영하는 지표로서 진단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급성 환자에서는 BNP 35 피코그램/ml, 엔티프로BNP는 125를 컷오프로 제시하고 있고, 급성 환자에서는 100 그리고 엔티프로BNP는 30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료 지침에서의 진단 알고리즘에서도 신부전 환자를 감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에 시행할 검사로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컷오프 밸류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환자 세팅에 따라서 혹은 나이에 따라서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이너스 리듬이나 AFib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컷오프 밸류가 등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수치 하나하나를 다 외우는 것보다는 어떤 트렌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트리얼 펩타이드가 낮은 경우에는 신부전일 가능성이 낮다, 높을 경우에는 신부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방향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고요. 실제로 이런 나트리얼 펩타이드 레벨이 진단과 배제에 있어서 부정확한 상황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부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트리얼 펩타이드 레벨이 증가하는 상황들, 환자가 나이가 많거나 빈혈, 스트로크, 레날 페일러, 리버 시로시스, 어큐 코로너리 신드롬, COPD, 뉴모니아, sepsis, 사실상 내과로 입원하는 혹은 신경과로 입원하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나트리얼 펩타이드 레벨이 높을 수 있는데, 이런 환자들이 꼭 신부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요. 반면에 신부전임에도 불구하고 나트리얼 펩타이드 레벨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가 비만하거나 혹은 LV 필링 프레셔가 많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LA 프레셔가 먼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신부전 증상이 나타난 환자들에서는 생각보다 나트리얼 펩타이드 레벨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시행하게 되는 검사는 역시나 에코카디오그래피,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심장 기능을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원인 감별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실제 환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호흡곤란 주소로 내원한 83세 여자 환자,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LV 사이즈는 정상 범위, 이젝션 프랙션도 정상이었습니다. LV 매스 인덱스가 증가한 이센트릭 타입의 LV 하이퍼트로피 소견 보이고 있었고요. LA 사이즈가 굉장히 증가해 있었고, EA 레이시오로 봤을 때 그리고 E 프라임 A'까지 봤을 때 그레이드 3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에 해당되는 환자였습니다. E와 A 사이에 L웨이브로 추정되는 약간의 험프도 보이고 있었고, 세탈 E'은 5.7cm/s로 저하되어 있고 E 오버 E' 레이시오 16으로 증가해 있는, 즉 어느 모로 보나 LV 필링 프레셔가 상승해 있는 환자라는 점 판단하시기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에서 경우에 따라 LV 스트레인 또는 LA 스트레인을 측정해서 환자를 평가하고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사실 신부전의 원인 질환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심장 초음파 검사로는 이제 심근병증에 대한 인포메이션, 판막 질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허혈성 심질환에 대해서는 진단의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상동맥 질환을 진단하거나 배제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골드 스탠다드는 역시나 인베이시브 코로너리 엔지오그래피이지만 비침습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너리 CT,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너리 CT를 통해서 관상동맥 질환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근이나 판막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고 대동맥 질환이 있는지, 폐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심장 영상 검사 중에서 심장 MRI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심근 조직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강점을 가진 검사입니다. 허혈성 심근 손상과 비허혈성 심근 손상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검사법이 되겠고요. 레이트 가돌리눔 인핸스먼트, 즉 지연 조형 증강 영상을 통해서 이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원인 질환이 어느 쪽인지를 구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검사입니다. 실제 환자에서 이런 검사가 이루어지는 상황들 살펴보겠습니다. 호흡곤란 조소로 내원한 61세 남자 환자, 피팅 에데마가 동반되어 있었고 엔티프로빈피레벨이 굉장히 많이 상승해 있었습니다. AFib 보이고 있었고 카디오메갈리 뚜렷한 상황이었고요.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LV 사이즈가 다소 증가해 있고 이젝션 프랙션 38%로 저하된 상황이었습니다. 심장 MRI를 시행한 결과 LV의 인피리어 세그멘트에 LG가 서브 엔도카디알 레이어에 관찰되고 있어서 RCA 테리토리의 이스케믹 인설트를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볼 수 있었고, 실제 엔지오그래피를 시행했을 때 RCA 크로닉 토탈 오클루전 그리고 LAD나 서크에도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최종 진단은 박출혈 감소 신부전, 그리고 에티올로지를 생각한다면 관상동맥 협착으로 인한 허혈성 심근병증의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하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심부전 환자를 진단함에 있어서 유전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전성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환자는 우선 3대 이상의 가족력을 확인해 봐야 되고, 유전성 심근병증이 강력 의심된다면 에티올로지 확인을 위해서 유전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패소제닉 뮤테이션이 확인된 경우에는 모든 직계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도 종종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케이스를 준비해 왔습니다.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한 29세 남자 환자고요. 펑셔널 클래스 4에 상당히 심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고 엔티프로빈필 레벨은 3,400 정도로 상승해 있었습니다. 레널 펑션은 비교적 괜찮은 편이었고 심전도에서는 LVH 소견과 함께 엑스레이에서 심한 카디오메갈리 그리고 콘제스천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심장 초음파를 시행했고 LV 엔드 다이스톨 디멘전이 70mm, LV 볼륨은 200ml를 넘는 굉장히 심한 LV 다일레이션을 보이고 있었고 이젝션 프랙션은 17% 굉장히 많이 감소해 있었습니다. 글로벌 하이포카이네이션 양상이었고요. 심장 MRI를 시행했을 때 LV septum의 미드 레이어에 LGA가 살짝 보이고 있어서 이스케믹 컴포넌트보다는 DCM, 다일레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시가 원인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역시나 코로너리 CT에서는 뚜렷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심한 패솔로직 리모델링이 발생하기에는 너무 젊은 환자라서 분명히 어떤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쥔 테스트를 시행했고요. 유전자 패널 검사 결과 TTN의 라이클리 패소제닉 뮤테이션이 확인됐습니다. TT는 심장 근육의 sarcomeric 프로테인 중에 하나이고요. 이 TTN을 코딩하는 TN 진에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가 DCM 환자 혹은 일부 HCM 환자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점 알려져 있어서 이 환자는 TTN 뮤테이션이 동반된 이디오패스틱 다일레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시로 진단된 케이스였습니다. 마지막 챕터는 이제 박출률 보존 신부전입니다. 박출률 보존 신부전은 신부전의 증상과 징후가 있고 LV 이젝션 프랙션 50% 이상, 그리고 이와 함께 이완 기능 이상 또는 LV 필링 프레셔의 상승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 진단하게 되는데, 이 3번 항목을 판단하는 게 다소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진료 지침에서는 스코어링 시스템을 사용해 볼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 페프 스코어 또는 하트페일러 어소시에이션에서 발표한 페프 스코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모든 수치를 다 정확하게 알고 진료에 활용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 외우고 다니기 너무 복잡하죠. 안 그래도 외워야 될 게 많은데 이걸 다 아는 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어떤 항목들이 여기에 들어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의심되는 환자가 왔을 때 쉽게 찾아볼 수 있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링 시스템에 포함된 항목들로는 클리니컬 팩터에서 환자의 연령, BMI, 하이퍼텐션, AFib 이런 항목들이 있고요. 에코 파인딩 중에서는 풀머리 아테리 프레셔 또는 TR 벨로시티, 마이트럴 애뉰러스의 E 프라임 벨로시티, 그리고 E 오버 E 프라임 레이시오, LA 사이즈, LV 매스 인덱스 이런 소견들이 이 스코어링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고요. NT-프로BNP 레벨도 여전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환자에서 이게 적용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호흡곤란 주소로 내원한 81세 여자 환자고요. 최근에 더 악화된 호흡곤란, 하이퍼텐션 동반되어 있었고 BMI는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엔티프로빈피 레벨은 590 정도로 상승해 있었고 엑스레이에서 카디오메갈리 그리고 풀모리 이데마 약간 관찰되는 상태였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 윈도우가 아주 좋은 환자는 아니었습니다만 LV 사이즈는 정상이었고 이젝션 프랙션도 63%,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LV 매스 인덱스가 증가해 있었고 릴러티브 월 티크니스가 0.5, 상당히 월 티크니스가 증가해 있는 콘센트릭 LVH 상황이었고요. LA 볼륨 인덱스는 33ml/스퀘어미터, 그리고 E 벨로시티에서 저하돼 있었고 E 오버 E 프라임 레이쇼는 9.3으로 계산됐던 케이스입니다. TR 벨로시티는 측정이 잘 안 됐던 사람이고요. 스코어링 시스템을 적용해 보면 페프 스코어는 이 환자에서 3점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페프 스코어는 여러 가지 항목들, 메이저 크라이테리아 2점씩, 마이너 1점씩 합치면 6점이 돼서 이런 스코어를 통해서 5점 이상이기 때문에 페프로 진단할 수 있겠다, 이런 케이스였고요. 만약에 이런 스코어링을 했을 때 결과가 애매하게 나온다면, 이게 확실히 낮으면 배제할 수 있고 확실히 높으면 진단할 수 있겠지만 중간에 해당되는 사람에서는 이완기 기능 부하 검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완기 기능 부하 검사, 즉 다이아스톨릭 스트레스 테스트, 주로 수파인 바이시클 엑서사이즈를 활용한 검사인데요.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 페달을 돌리고요.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페달에 걸리는 부하가 증가하게 됩니다. 환자가 일정한 속도로 페달을 계속 돌리고 운동 부하는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심장 초음파를 확인하게 되고, 특히 다이아스톨릭 펑션 파라미터들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면서 운동 중에 발생하는 혈력학적인 변화를 직접 볼 수 있는 유용한 검사입니다. 위쪽에 있는 환자는 운동 중에 베이스라인과 25W, 50W로 운동 강도를 올려가는 상황에서 마이트랄 인플로우의 E 벨로시티가 점차 증가하지만 E 프라임 벨로시티도 점차 커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E 오버 E 프라임 레이쇼는 운동 중에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는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환자였고요. 아래쪽에 있는 케이스는 운동 강도를 올렸더니 E 벨로시티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반면 E 프라임 벨로시티는 거의 변하지 않아서 E 오버 E 프라임 레이쇼는 운동 중에 점차 증가하는 소견. 따라서 이 환자는 운동 중에 LV 필링 프레셔가 상승하는 환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앞서 보여드린 케이스는 사실 스코어링 시스템을 생각한다면 페프로 진단할 수는 있지만 당시에는 이런 스코어링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에비던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환자의 증상을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수파인 바이시클 에코를 진행했었는데요. 베이스라인에서 E 오버 E 프라임 레이쇼가 9 정도였던 환자가 50W에서는 E 오버 E 프라임 레이쇼가 15까지 상승하고 75W 맥시멀 엑서사이즈 상태에서는 20까지 상승했다가 리커버리 페이즈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런 다이아스톨릭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FF에 합당한 LV 필링 프레셔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이고요. 신부전을 진단함에 있어서 다양한 알고리즘이 제시되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환자의 리스크 팩터나 증상과 여러 가지 징후를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고요. 초기 검사로 나트리오틱 펩타이드, 즉 BNP와 엔티프로비엔피 랩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장 상태를 판단하고 에티올로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현재 지침에서 LV 이젝션 프랙션에 따라서 이렇게 HFrF와 HFMRF, HFF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구분 외에도 환자가 어떤 것 때문에 나빠졌는지 그런 에티올로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에티올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코로너리 이밸류에이션 시행하는 게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심장 MRI는 이제 심근병증을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유전성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진 테스트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페프를 진단할 때는 스코어링 시스템 사용하고 있는데, 클리니컬 팩터와 에코 파인딩, 그리고 나트리오틱 펩타이드가 이 지표로 포함되어 있고요. 일부 환자에서는 다이아스톨릭 스트레스 테스트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진료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